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 2.0인데요. 경제적으로 정말 벼랑 끝에 몰린 분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는 이 제도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한 문장.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무게를 전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경기도에 사시는 66살 김모 씨가 실제로 하신 말씀입니다. 이 강력한 한마디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정말 막막한 질문이죠. 신용이 낮아서 어디 기댈 곳 하나 없다면 대체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을까요? 우리가 흔히 금융절벽에 섰다고 표현하는 바로 그 상황인데요.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의 문이 굳게 닫혔을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? 이 제도가 대체 왜 필요한 건지, 그 이유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김모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김모 씨의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. 코로나19 때 건강이 나빠지면서 소득이 완전히 끊겼는데 어린 손주 둘은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주머니에 단돈 1,000원도 없어서 정말 막막했겠죠. 바로 그때 이 50만 원 대출이 정말 한 줄기 빚이었던 거예요. 2달을 버틸 수 있는 생명줄이었던 거죠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. 대출 이후의 사후 관리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고 생활이 안정되니까 빌렸던 돈도 결국 다 갚을 수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돈 빌리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진짜 재기의 발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김모 씨의 일하기는 그냥 한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죠. 우리 사회에 어떤 빈틈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. 그럼 이분들이 처한 금융 절벽, 그러니까 극저신용자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. 신용 점수가 너무 낮아서 은행 같은 곳에서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분들을 말합니다.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? 결국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한 번 발을 들이면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. 자,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, 이런 위험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경기도가 2020년에 첫 번째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. 이게 바로 극저신용대출 1.0인데요. 규모를 보세요. 정말 어마어마했죠. 2020년 4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11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1,374억 원이라는 긴급 자금을 지원했으니까요. 하지만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문제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. 이 제도가 비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스스로를 바꿔나갔는지 그 진화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그 당시에 일부 언론에서는 연체율이 75%나 된다. 이거 도덕적 해이 아니냐? 이런 비판이 쏟아졌어요. 논란이 꽤 컸죠. 그런데 경기도가 해명을 내놨습니다. 그 수치는 상환을 연장해줬거나 나눠서 잘 갚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거다. 실제 연체율은 30% 후반대다라고요. 이 논쟁이 어찌 보면 시끄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여러 논의를 거쳐서 제도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게 됩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, 극저신용대출 2.0, 과연 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. 한번 같이 보실까요? 먼저 한도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좀 낮췄어요. 상환 부담을 줄여주려는 거죠. 대신에 상환 기간은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 늘렸습니다. 숨통을 틔워준 거죠. 그리고 가장 큰 변화, 정말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. 상담 의무화, 그리고 통합 지원.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상담하고 복지나 고용 서비스까지 쭉 연결해서 진짜로 자립할 수 있게 돕겠다.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튼 겁니다. 그럼 누가 이 2.0 버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자격 조건도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1년 이상 사신 만 19세 이상이면서 신용 점수가 하위 10% 이하인 분들이에요. 점수로 보면 KCB는 675점, 나이스는 724점 이하고요. 아, 그리고 한 가지 더.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같은 취약계층 분들은 조금 더 문턱을 낮춰서 신용 점수 하위 20%까지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.
신청 절차도 바뀌었는데요. 일단 온라인으로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생겼습니다. 바로 2단계.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필수로 받아야 해요.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 내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필요한 다른 복지 서비스도 연결받는 거죠. 이 과정을 거쳐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보죠. 이 극저 신용대출이라는 제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? 경기도 관계자가 한 이 말이 그 의미를 딱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.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니다. 종합 서민 대책이다. 이걸 그냥 돈 빌려주는 사업 그 이상이라는 거죠. 채무 관리부터 상담, 사회 복귀까지 다 포함하는. 이를테면 쪽방이나 고시원에 사는 분들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처럼 다른 복지 제도들이랑 같이 맞물려서 훨씬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큰 그림인 겁니다.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. 우리 사회가 또 정부가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가? 단지 돈을 쥐어주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게 맞을까요? 이 제도가 진화해온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